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만든 최초의 대학 아카데미아부터 11세기 중세시대 유럽의 유명 대학, 아이비리그와 스카이까지 인류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해온 대학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장학금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오래되었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과연 장학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학금이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고대나 중세에는 돈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학금의 형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형태의 장학금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미국의 명문대인 하버드에서였죠. 1636년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하니 그 역사가 정말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명문대로 불리는 것이 아닌가 보네요. 또한 영국의 사업가 세실 로즈가 시작한 로즈 장학금은 로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902년부터 현재까지 면학에 힘쓰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후에는 수많은 대학들과 재단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보통 소득 수준에 따른 장학금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비단 대학과 재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도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 그 중에서도 미국은 재미있는 장학금이 많죠. 커피를 좋아하면 도전할 만한 장학금이 미국에 존재하는데요. 커피포레스라는 미국의 커피용품 판매 사이트에서는 히터북스라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신이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내면 최대 500불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또한 미국에서는 시를 써서 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고기와 관련된 스피치를 하고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거저주는 돈인 것 같네요. 한국에도 이런 재미있는 장학금이 있긴 합니다. 몇몇 대학교에서 비만 장학금이나 금연 장학금 같은 제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심지어 해외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면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성씨와 종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으며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받게 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형태의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 장학금들 모두 받으려면 살 빼고 담배 끊고 해외여행 갔다가 학고 한번 맞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장학금은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국가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입니다. 2018년 기준 국내에서 학부과정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총 등록금 중 53%는 장학금으로 지원됐고 47%는 학생들이 부담했습니다. 53%의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 등이 34%를 차지했고 학교에서 주는 교내장학금이 19%를 차지했죠. 그만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에는 국가장학금뿐만 아니라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의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이며 어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다면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 이 모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등록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장학재단 및 타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등록금 목적으로 장학금 및 대출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를 넘어서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등록금이 한 학기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국가장학금으로 200만원, 국가우수장학금으로 200만원, 외부기관에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보죠. 이 경우 여러분이 받는 돈은 5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10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라고 칭하는데 정부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너무 억울해하지는 말아야 하겠죠. 장학금은 정말 다양하며 여러분이 모르는 장학금들도 정말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장학금을 받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 장학금을 찾아보는 것에 시간 낭비하기 싫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를 참고하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자금 지원 정보, 대학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열심히 공부해 각자의 자리에서 목적을 달성한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은 200%가 될 것 같네요.